나결 작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과의 수다 가지고 왔어요. 오늘 사실 글을 쓰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떨리고 막 그래서 글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을 살펴보다가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고 용기를 가지고 글을 써서 불안한 감에서 막 벗어났어요. 그래서 글을 하나 제가 원하는 만큼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스스로 불안해지고 이게 잘 될까라는 걱정이 오거나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내 현실을 내가 아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이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좋게 생각하자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챕터를 읽고 나서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읽어줄게요. 여기는 하느님과의 수다는 미스로라는 일반인 회사원과 하느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도 한번 볼 테지만 어느 불평불만 많은 미스로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서 부자가 되고 자존감을 높이고 원하는 것을 소원을 비는 현실을 뜻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편 2교시 내 뜻대로 현실을 바꾸는 10가지 방법 중에 타인의 의견도 자신의 의견이라는 이 부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미스로가 엄청 그 회사에서 성실한 과장님이 있었어요. 그 과장님은 항상 싫어했어요. 왜냐면 깐깐한 직원 좀 혼자 성실하니까 미스로는 6시면 퇴근하고 싶은데 막 과장님이 남아있으니까 미스로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날에 이제 하느님과 수업을 막 하다가 미스로가 그 과장님한테 굉장히 성실한 그 과장님한테 슈크림을 몰래 선물하고 뛰어가면서 하는 대화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대요. 자, 왜 하느님 물어봐요. 왜 눈물 젖은 슈크림 따위를 자네 상사가 먹고 싶지 않을 건데. 그래도 자네 체면에서 먹어주긴 한 거 같네. 품성이 착하네. 미스로가 얘기해요. 몇 년 전인가 한 8시까지 야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한테는 드물대요. 얘는 야근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미스로를. 근데 과장님 휴대전화가 울리더니 아이 목소리가 들렸대요. 아빠 아직 이래?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여러 감정이 북받쳤대요. 그건 그렇고 고정관념 바꾸려면 깨닫기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앞에 뭐냐면 미스로가 맨날 왜 남 보고 야근하라고 시켜 저 과장님은 맨날 왜 야근을 해라고 해?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회사에서 하기 싫은 잡일들을 모아서 이 과장님이 혼자 다 하고 갔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듣게 된 그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얘기해요.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쉽지. 관념이란 무언가를 믿는 상태니까 그 무언가를 믿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 버린다네. 그러려면 일단 먼저 고정관념을 깨달아야 해. 두 번째,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현실이라는 거울을 봐야 돼. 어디서 감정이 흘러넘치는 사건 주변에서, 저 같은 경우 막 떨리는 그 사건 주변에서 현실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된대요. 분노하실 때 있죠. 분노하는 사건 주변에서 생각해야 돼요.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여러 책으로 보면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흘러넘치는 사건 주위에 자세히 보면 진범인 그 사건이 아니라 고정관념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고정관념을 찾았다면은 전혀 다른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네. 그러면 그 관념은 금세 사라질 거야.
그럼 그 방법은 뭐냐면 평소에 믿고 있는 반대쪽을 믿으면 된대요. 과장님 말이에요 라고 미스로가 말해요. 그래요. 현실은 불과하지. 현실은 거울에 불과하지. 성실한 과장이 비쳤다면 그것도 자네 믿음이야. 인생에는 성실함도 필요하다고 어린 시절에 자네는 믿었어. 하지만 그 역할을 스스로 담당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가장이라는 타인의 모습으로 자네의 고정관념을 현실에 비추고 있는 거야. 자넨 성실함이 멋없다고 붙였지? 표층 의식으로도 알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성실하면 멋이 없는 느낌이 들잖아요 라고 얘가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얘기해요. 표층 의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이에요. 성실함은 멋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심층, 무의식이죠. 성실함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순되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네가 괴로워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런데 아까 자네는 정반대의 관념의 정반대 쪽으로 접근했어. 성실함도 멋지지 않을까? 라고 말했어요. 처음으로 정반대를 믿어본 거지. 반대쪽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1을 믿던 사람이 마이너스 1을 믿게 되니까 양쪽 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지녔던 관념이 사라진다네. 당신은 그래 이제부터 자네는 성실함을 멋있다 또는 멋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성실함 자체로 보기 때문에 어떤 관념과도 붙어있지 않대요. 고정관념과도. 그러면 뭐예요? 멋있다 또는 멋없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언뜻 드는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감정, 부정적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자신의 심층의식에서 믿고 있는 생각들은 대체적으로 타인의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믿고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 또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나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도 돌아보면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랑 같다는 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생기는 거래요. 그러면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의 정반대의 의견은 과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항상 절충할 수 있는 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라는 것만 기억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움직이는 것은 나뿐이라는 거예요. 신입사원 시절부터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을 반복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몇 년, 8년이나 지나서야 과장님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미스로는. 그래서 하느님은 얘기해요. 앞으로 자네 현실의 성실함이 멋있는지 멋없는지 고민하는 소모전 따위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난 정말 무의미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군요. 미스로가 얘기해요. 둘 다 내 의견인데 표층의식만을 지지하며 살았다니. 그래서 표층의식 하느님이 설명해요. 표층의식 부분은 심리학에서 에고라고, 불교에서는 자아라고 부른대요. 표층의식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개는 현실이라는 거울에 본인으로 등장한대요. 근데 정반대 관념은 타인으로 등장해요. 하지만 둘 다 당신의 의견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없애려면 에고가 믿는 정반대쪽으로 다가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 당신이 싫어하는 상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생각이 맞는 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개념과 정반대에 있는 것을 믿을 용기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원리는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래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나면 모르는 상황에 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그것이 나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함에도 우리는 살아온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면서 살아라.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용감하게, 왜냐면 이 원래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불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오늘이 저처럼 불안감을 가지고 이 일을 못할지도 몰라라고 생각할 이유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일이 중요한 사람, 난 일이 중요해서 사랑을 못해가. 솔직히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상처받을까봐 사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일이 중요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이 바쁜 거야. 근데 알고 보면, 깨고 들어가 보면 용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랑도. 그죠? 그리고 또 저처럼 불안해서 글을 못 써. 아니야. 그죠? 불안해서 글을 못 쓰겠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 불안이란 감정이 어디에서 오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발씩 다가가기 수법이래요. 당신 주위에 당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보래요. 그리고는 다음 챕터는 내가 믿는 것과 정반대로 믿으면 고정관념은 사라진대요. 제가 이 챕터까지 읽었거든요. 뭐냐면 현실이 거울이라면 거울을 향해 대한 게 전부 다 나에게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거울은 자네를 비추고 있네, 하느님이 말해요. 자네의 행동이 계속 대받아치고 있다는 이야기지. 친절하게 행동하면 친절한 행동이 되돌아오고, 거울이라는 현실이 자네가 믿는 친절함을 반사하는 거야.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반바지 입은 모습을 거울에 비추는 모습을 보며 나는 치마를 입었단 말이야 라고 소리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현실에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죠? 왜냐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치마를 입었는데 왜 바지 입은 것처럼 보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바라지 않는 현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현실에서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여자를 떠올리려고 해봐. 맞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현실이 비치고 있는 거였지. 반바지 여사원. 내가 반바지를 입고 나갔기 때문에 반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 현실을 보려고 하는 행동은 이렇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머리를 먼저 바꾸려고 한대요. 거울 속의 모양을 자신보다 먼저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대요. 그죠? 뭐냐면 현실을 바꾸려면 투영한 쪽, 그러니까 나라는 게 빛이잖아요. 거울에 비친 게 나예요. 그러면 투영한 쪽인 나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지 현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는 해석을 바꾸래요. 해석을 바꾸면 되겠네요 라고 하니까 하느님이 대단한 회복 속도야 이러면서 건강한 상태다. 웬만한 사람보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의 해석을 바꾸면 돼.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바꿔야 돼. 격언이니까 잘 기억해 두게.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럼 이쪽에서 먼저 웃어야지. 그럼 거울이 웃지. 내가 웃지 않는데 거울에 비친 그 현실이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현실에 있는 내가 웃으려면 내가 먼저 생각으로 웃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먼저 바꿔야 하는데 하네. 그리하면 거울에 웃는 모습이 비칠 거야. 하느님이 얘기해요. 인간이여, 당신은 현실을 보고 현실보다 먼저 웃으세요. 그럼 거울은 먼저 웃지 않으니까. 미스로가 얘기해요. 난 계속 과거를 바꾸려고 했군요. 눈앞의 현실은 과거를 뜻하니까요. 천문학자가 지금 저 별을 보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100억 년 전에 저 별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러니까 우주의 별이 10억 년 전의 빛인 것처럼 눈앞의 현실도 0.0001초 전에 일어난 과거네요. 현실은 과거. 그러니 바뀔 턱이 없지. 그러면 이제 앞차에 대해 설명하자. 느리고 느린 앞차여 천천히 달려주세요. 내가 차선을 바꾸면 그만이니까 안녕 잘 가.
그러면서 이렇게 연습하길 바랍니다. 눈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보고 이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들 때마다 거울에 반바지 여사원, 치마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반바지를 입은 여사원 떠올려 보래요. 거울에 그 사건이 비치고 있다면 반바지를 입은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믿었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바꾸려 들지 말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을 바꿉시다. 생각이 바뀌면 저절로 현실이 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깨고 현실에 이렇게 내가 나타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글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있었어요. 뭐냐면 이 글이 오늘 내가 할 수 있을까? 불안하다. 이 일이 잘 될까?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게 내 고정관념이구나. 내가 거기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전부 다 잘 될 수 있는 일이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은 전부 다 잘 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아까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아직 글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을 더 좋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주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즐거운 상태야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나쁜 소식이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런데 만약 연락이 없다고 했을 때 불안할 땐 연락이 오지 않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요. 연락이 없는 것은 희소식이야. 무소식은 희소식이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글을 빠른 시간 안에 썼어요. 그리고 싹 내가 원하는 만큼 양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오르신다면 거꾸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어서 대처하는 내가 달라지니까 결과물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함께 대화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지금 혼자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쳐요. 자, 남자친구가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죠? 오늘 밤에 여러분은 남자친구와 싸우십니다. 혹은 여자친구와 싸우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반대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 남자친구는 나를 굉장히 믿고 편안하게 생각하나 봐 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고 그것은 남자친구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만들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좀 일리 있나요? 그래도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3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어떡해 난 망했어 라고 너무 제가 또 개념 없이 크게 생각해요. 뭐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거니까 3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200만 원을 벌었어. 그래서 되게 막 안 좋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200만 원만 벌어서 안 좋나 봐요. 내가 막 우울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확장해서 개인적인 일을 확장해서 이걸 읽어봤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불안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3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5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래서 되게 불안해.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50만 원이 뭐냐면 30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만 생긴 상태는 12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불안하거나 굉장히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정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하면 뭐냐면
3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50만 원이 생겼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은 돈이 생길 수 있다는 시작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훅 여러분 가슴으로 꽂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는 일들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결과도 빠르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때문에 결과가 막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무섭게 이유가 알 수 없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를 딱 느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홀가분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정반대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대응하는 모든 행동을 바꾸면서 현실의 결과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웃고 싶으시다면 웃을 수 있는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실은 웃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제가 어쩌면 불안에 떨면서 막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불안해? 라고 했으면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마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다 못 썼기,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썼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오늘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있게 여러분께 얘기를 못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 현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면에서 행복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의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행복한 밤 보내시고 제가 요즘 완전 꽂힌 말이 이거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상태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원하는 대로 사시는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작은 감사를 하면 큰 감사가 따라온대요. 그래서 현실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힘든 점이 있다면 감사 하면서 생각의 틀을 확 바꿔보세요. 그럼 내일은 더 큰 감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요. 안녕. 유용하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봬요.